오차 범위 내에 있는 몇 곳, 지금으로서는 5곳 빼고 나머지 10곳은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 외인 곳도 있고 예상대로인 곳도 있죠.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예측했던 각 당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먼저 민주당 선거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박유영 기자, 그곳 분위기는 신이 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과반 의석수를 기대하면서 목표로 하면서 전국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을 걸로 예상했는데요. 지금 현재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런 기대가 적중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민주당과 시민당이 153석에서 178석까지 얻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곳 민주당 선거 상황실에선 과반 의석이 예상된다는 문구가 뜨자마자 환호와 함께 박수 갈채가 쏟아졌는데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경우 서울 종로와 동작을을 비롯해 주요 격전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 특히 보수색이 짙은 강원도도 5곳이나 경합지로 분류되면서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는 출구조사 결과일 뿐이라며 선거 개표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출구조사에 집계되지 않은 사전투표가 변수인데 이번에 26.7%로 역대 최고로 높았죠. 게다가 오차 범위 내 초박빙인 지역구가 적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기대와 긴장감 속에 끝까지 개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기고 있는 곳이 5곳으로 나타났지만 오차 범위 내인 곳이 2-3곳입니다. 그럼 이번엔 통합당 선거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전정인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미래통합당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곳 상황실은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올 때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침묵 속에 개표 방송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선거 막판 한국당과 합쳐 125석 이상을 얻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가 이에 못 미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황 대표는 조금 전 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국민 선택을 믿는다고 말한 뒤 상황실을 떠났습니다. 이번 선거를 총지휘한 김종인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상황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김 위원장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높은 투표율에 정권 심판 표심이 반영된 것이라며 여전히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실제 개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선거 상황실에서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민생당은 호남 쪽에 사활을 걸고 있었는데 거뜬히 이길 줄 알았던 전남 목포. 박지원 후보마저 지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민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선한빛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민생당 당사 5층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입니다. 손학규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와 지도부들은 5시 50분쯤부터 모여서 초조한 마음으로 이곳 상황실에 마련된 TV를 통해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민생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모두 의석을 거의 얻지 못할 것으로 나오자 매우 침통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손학규 위원장은 조금 전 6시 45분쯤 굳은 표정으로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손 위원장은 호남에서 중진 의원의 당선을 기대했지만 현재는 비관적이고 수도권도 여러 군데의 당선을 기대했는데 출구조사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생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쳐서 20석, 즉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었는데요. 하지만 출구조사에선 한 석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아쉬움과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경기 고양갑에 출마한 심상정 후보가 1위로 예측되면서 한때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비례 의석 결과에선 실망스러운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에서만 10석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이 비례 의석은 예상보다 낮은 4석에서 6석으로 전망됐습니다. 지금까지 민생당 개표 상황실에서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첫 방역 투표로 치러졌죠.
정부는 자가 격리자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외신은 한국의 방역 투표가 다른 국가들의 본보기가 될 거라며 주목했습니다. 현재 투표소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력 기자, 어느 투표소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종로 가회동 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사상 유례 없는 첫 방역 투표로 치러졌습니다. 선거 사무원들은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한 뒤 유권자들을 입장하도록 했습니다. 투표소에선 앞뒤 사람과 1m 이상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이곳에선 오후 6시 일반인 투표가 종료되고 그 직후부터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전체 격리자 6만여 명 중 22.8%인 13,000여 명이 투표 의사를 밝혔고 이 중 증상이 없는 사람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외신은 코로나19 와중에 선거를 치른 한국의 상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코로나19도 한국의 총선을 연기시키지 못했다며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를 예정대로 치르는 것에 동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당이나 카센터에서도 투표소가 마련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가회동 투표소에서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여야 각 당, 각 정당 지도부는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던졌습니다. 뒷면이 개방된 기표대를 두고 그럼 다른 이들이 누굴 투표하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부인과 함께 아침 일찍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줄에 맞춰 차례를 기다린 뒤 일회용 장갑을 끼고 투표 절차를 마쳤습니다. 제가 네거티브를 당하긴 했지만 제가 한 것은 없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것은 유권자의 분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장과 맞붙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기표대 뒤가 뚫려 있어 타인이 투표 장면을 볼 수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공개 투표가 이루어지게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가림막 없는 기표대는 황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14년 도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도입 당시 여야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왼다리에 깁스를 하고 투표소에 등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된 청소년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미래의 빚을 떠넘긴다거나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지 엄밀하게 공약들을 잘 살펴서 입법부를 대표하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사법부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도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일반인, 연예인 할 것 없이 투표를 독려하는 투표 인증샷도 줄을 이었습니다. 100세가 넘은 할머니부터 생애 첫 투표까지 다양했죠. 그런가 하면 투표용지를 찢거나 자신의 투표소가 아닌 곳에 와서 소란을 부리는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투표소 앞에 지팡이를 짚은 채 기념사진을 찍은 104세 마오순 할머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남긴 투표 인증샷입니다. 일반인 고3 여학생부터 2000년대생 연예인들의 인증샷까지 올해부터 투표권을 가진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의 투표 인증도 눈에 띄었습니다. 홍석천, 하리수, 황신혜 등 투표를 독려하는 스타들의 투표 인증샷도 이어진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손등 인증 대신 투표 확인증으로 인증샷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소에서는 불미스러운 일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40대 남성이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 용지를 찢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경찰의 신분 확인 요청 등에 협조하지 않아 결국 체포됐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오셨을 때부터 이미 취해 계셨는데 올라가서 저기서 좀 소란이 들리더니 경찰분들 한 7분 정도 오셔서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가능한 학생증을 지참하고 방문한 만 18세 유권자를 투표권이 없다며 두 차례나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그러면은 개표 상황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4.15 총선 본투표까지 모두 마감된 가운데 각적 후보자 캠프 분위기도 먼저 보겠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1위, 2위가 맞붙어 미니 대선으로 불렸던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조차훈 기자. 네, 서울 종로 이낙연 후보자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엔 60여 명의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일찍부터 모여 앉아 선거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를 12%포인트 차로 앞선다는 출구조사 결과에 이곳 분위기는 크게 고무된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8시쯤 부인과 함께 교남동 자택 인근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쳤습니다. 선거 기간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던 건 유권자의 분별력을 믿기 때문이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민주당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당 상황실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는 이 후보는 잠시 뒤인 오후 9시쯤 이곳 선거 사무실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낙연 민주당 후보자 사무실에서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권영범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십시오. 네, 황교안 통합당 후보 캠프입니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였죠. 이 서울 종로구 출구조사 결과를 조금 전 들으셨을 텐데요. 치열했던 선거전을 반영하듯 MBN 여론조사 결과 투표율은 70.5%를 기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 현재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아쉬움이 묻어나는 탄식과 함께 잠시 정적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과가 나온 게 아닌 만큼 황교안 통합당 후보가 발언하는 모습에 박수를 치는 등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애초 황교안 통합당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타날 경우 개표 상황실에서 이곳 캠프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이낙연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캠프를 방문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추가적인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통합당 후보 캠프에서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이번에는 전직 청와대 대변인과 전직 서울시장의 대결로 관심이 쏠리는 서울 광진을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 캠프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경진 기자,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고민정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분위기 좋겠네요. 네, 지금 캠프 분위기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나온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고민정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저희 MBN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7.9%포인트 격차가 벌어졌고 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역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요. 이 캠프에 모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함성이 터져 나왔고 이 개표 방송 지켜보던 구 후보 역시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 후보 측은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고 후보는 오늘 아침 5시 50분쯤에 투표를 마친 다음에도 이러한 소감을 밝혔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이제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이죠. 고 후보는 캠프 인근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본 뒤에 밤늦은 시각 다시 이곳 캠프를 찾은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고민정 민주당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이번에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 선거사무소로 가보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조금 전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접전이니까 분위기가 나쁘진 않겠어요. 네, 저는 지금 오세훈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MBN 출구조사와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접전을 펼치며 뒤쫓는 것으로 나오자 선거사무소에는 잠시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차분해진 분위기에서 캠프 관계자들이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부인 송현옥 씨와 함께 투표를 한 오 후보는 기도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는데요. 조금 전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발표를 보고 나서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얘기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금 전 6시 반쯤 광진구 자택으로 돌아간 오 후보는 당선 윤곽이 드러날 때쯤 다시 이곳 선거사무소로 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특히 혈전이 펼쳐진 곳은 리턴 매치가 이루어진 지역구들입니다. 지역구 63곳, 전체의 4분의 1에서 재대결이 펼쳐졌고 3번 이상, 그러니까 숙적의 반열에 오른 곳도 17곳에 달합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숙적간 대결로 가장 관심이 쏠린 곳은 서울 서대문 갑입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들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성원 후보는 2000년 16대 총선 이후 20년 동안 무려 6번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역대 전적은 3승 2패로 우상호 후보가 앞선 가운데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 양측 모두 사활을 걸었습니다. 서울 관악갑에선 민주당 유기용 후보와 무소속 김성식 후보가 5번째 맞붙었는데 앞선 총선에서의 전적은 2대2로 팽팽했습니다. 이 밖에 부산 북강서갑에선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통합당 박민식 후보가 4번째 맞붙었고 서울 관악을과 울산 남갑, 충남 당진 등에서도 3번째 리턴 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구는 박빙의 승부 속에 소속 정당이 1당을 차지했을 때 본인도 당선되는 경향을 보인 만큼 총선 바로메터로 불립니다. 서울 관악갑에선 지난 20대 총선에서 1239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고 서울 관악을에선 후보 간 표차가 861표 차에 불과했습니다. MBN 뉴스 정규입니다. 전국은 이제 본격적인 개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개표소 현장을 연결해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기자, 우리 기다렸죠? 네, 저는 지금 수원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수원 장안구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함들은 조금 전인 6시 반쯤 이 경찰의 호의 속에 안전하게 이곳으로 운반됐는데요. 7시쯤 첫 투표함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 개표소에 들어오기 전 온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확인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 속에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선관위가 보관한 사전 투표함과 수원 장안 지역 55군데에서 온 투표함 등 모두 82개의 투표함이 열립니다. 현재 각 후보 진영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25명의 개표 사무원들이 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251곳의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개표는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표율이 높을 뿐더러 비례대표 선거에서 역대 최다 정당이 출마해 분류기 도입 최초로 수작업으로 개표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지역구 선거 개표 완료 예상 시간을 내일 새벽 4시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결과는 그보다 늦은 내일 오전 8시쯤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장안구 개표소에서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선택 2020 선거 상황실입니다. 개표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실시간 개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성북 을입니다. 기동민 후보가 55.7%, 정태근 후보가 40.1%. 다음은 구로 을입니다. 윤건영 민주당 후보가 47.7%, 김용태 통합당 후보가 43.8%입니다. 네, 부산 중구 영도구입니다. 황보승희 후보 54.4%, 김비호 후보가 42.4%. 다음은 서구 동구입니다. 개표 4.2% 진행됐고요. 안병길 후보가 53.3%, 이재강 후보 44.7%. 네, 부산 진을입니다. 미래통합당 이현승 후보 60%, 더불어민주당 류영진 후보 37.2%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강서을입니다. 김도읍 후보 70.6%, 최지은 후보 25.2%. 부산 기장입니다. 미래통합당 정동만 후보가 60.6%로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 남구입니다. 곽상도 후보 68.4%, 이재용 후보 28.5%, 개표 0.7% 진행된 상황입니다. 네, 대구 달성은 개표가 1.8% 진행됐습니다. 두 후보 간의 차이 1,463표 차가 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동 강화 옹진입니다. 개표 1.2% 진행된 상황. 배준영 후보 49.1%, 조택상 후보 47.8%. 네, 다음은 인천 연수갑입니다. 개표가 1%가 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두 후보의 표차는 11표 차입니다. 다음은 연수을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역시 1.2% 정도 진행됐고요. 민경욱 통합당 후보가 46.7%, 정일영 민주당 후보 37.5%입니다. 네, 다음은 광주 동구 남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덕영 후보가 74.7%, 민생당의 장병환 후보가 21.9%입니다. 다음은 광주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2.5% 진행됐고요. 조우섭 후보가 57.1%, 김경진 후보 35.3%입니다.
광주 북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표가 2%가 조금 넘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영석 후보가 76%로 2,000표 차 가까이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 갑입니다. 이용빈 민주당 후보가 486표 앞서고 있습니다. 네, 광주 광산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76%, 민생당의 노승일 후보가 15.4%. 다음은 대전 동구입니다. 개표 1.7% 진행됐고요. 이장우 후보 59.5%, 장철민 후보 38.6%. 네, 대전 서갑은 51.6%가 미래통합당 이영규 후보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개표는 현재 1.1%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입니다. 개표 2.1% 진행됐고 정용기 후보 50.4%, 박영순 후보 45.7%입니다.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동구 미래통합당 권명호 후보 45.3%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김종훈 후보가 27.3%입니다. 네, 다음은 북구로 가보겠습니다. 박대동 통합당 후보가 이상헌 민주당 후보보다 244표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 2.1% 진행됐습니다. 울산 울주입니다. 서범수 후보 61.2%, 민주당의 김영문 후보 34.3%. 다음은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수원을입니다. 백혜련 후보 55.7%, 정미경 후보 43.4%. 네, 경기 수원병해에서는 김영진 후보 그리고 김용남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지금 0.1% 차이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0.7% 진행됐고요. 박광원 후보가 57.2%입니다. 네, 경기 성남 수정은 3.8%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후보가 56.6%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성남 중원입니다. 개표 3.7% 진행됐습니다. 윤영찬 후보가 51.6%, 신상진 후보 43.9%입니다. 네, 경기 의정부 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후보가 46.7%로 지금 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안양 만안입니다. 개표 0.8% 진행됐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후보 48.2%, 이필훈 통합당 후보 48%입니다. 경기 부천 을입니다. 0.9% 개표가 진행됐네요. 두 후보 간의 표차는 106표 차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 정입니다. 개표 0.2% 진행됐고요. 두 후보 간의 표차는 69표입니다. 네, 다음은 경기 동둔천 연천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성원 후보 59.2%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서동욱 후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 상록갑입니다. 개표 0.4% 진행된 상황. 전해철 후보 47.8%, 박주원 후보 46.5%입니다. 네, 경기 고양병입니다. 개표가 1.8% 진행됐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 200표 차가 살짝 넘게 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구리로 가보겠습니다. 0.8% 개표 진행됐고요. 윤호중 후보가 48.6%, 나태근 후보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기 남양주 병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주광덕 후보 59.7%,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후보가 37.3%입니다. 다음은 시흥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가 3% 진행됐고요. 함진규 후보가 문전복 후보보다 360표 앞서고 있습니다. 네, 경기 군포입니다. 이영학 후보 53.4%, 심규철 후보 44%. 네, 다음은 용인갑입니다. 개표 7.6% 진행됐고요. 정찬민 통합당 후보가 62.5%, 오세영 민주당 후보가 36.5%입니다. 네, 경기 용인병입니다. 개표가 5% 넘게 진행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상일 후보가 53.4%, 정춘숙 후보가 46.1%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7.1% 진행됐고요. 김학용 통합당 후보가 이규민 민주당 후보보다 679표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갑입니다. 김주영 후보가 박진호 후보를 197표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김포을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3% 진행됐고요. 홍철호 후보 64%, 박상혁 후보 34.3%입니다. 경기 화성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최영근 후보가 63.8%,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후보 31.4%.
네, 다음 광주갑 보시겠습니다. 조억동 후보가 52.2%, 소병훈 후보가 46.3%입니다. 경기 양주입니다. 안기영 후보 57.4%, 정성호 후보 41.4%. 네, 다음은 포천 가평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2.6% 진행됐고요. 이철휘 후보 49.6%, 최춘식 후보 47%입니다. 경기 여주 양평입니다. 개표가 1.5%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선교 후보 53.5%, 최재관 후보가 42.6%입니다. 네, 이제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입니다. 정만호 후보 50.6%, 한기호 후보 48.1%입니다. 네, 다음 지역은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입니다. 이철규 후보가 54.2%, 김동완 후보가 43.1%. 다음은 속초, 인제, 고성, 양양입니다. 개표 6.5% 진행됐습니다. 통합당 이양수 후보가 50.5%, 이동기 민주당 후보가 46.4%입니다. 네, 홍천, 횡성, 영월, 평창입니다. 유상범 후보와 원경환 후보의 표차는 439표입니다. 다음은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천, 단양입니다. 개표 2.5% 진행됐고요. 엄태영 후보가 56.8%, 이후삼 후보 42.3%입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입니다. 박덕흠 후보가 56.7%, 박상원 후보가 41.3%. 다음은 증평, 진천, 음성입니다. 개표 6.9% 진행됐고요.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275표입니다.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주, 부여, 청양, 정진석 후보가 48.6%로 박수현 후보 46.4%를 살짝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령, 서천입니다. 개표 2.5% 진행됐고요. 김태흠 후보가 58.6%, 나소열 후보가 41.4%입니다. 네, 충남 서산 태안입니다. 미래통합당 성종일 후보 58.4%고요.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 39.7%입니다. 네, 다음은 당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어기구 민주당 후보가 49.8%, 김동완 통합당 후보가 36.7%, 두 후보 간의 표차는 100표입니다. 개표는 0.9%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여의도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4.15 총선 이후 국회 상황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여야 반장들 송주영, 서정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총선 최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향후 대권 잠룡들의 운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여당 반장에게 여당에 대해서 물어보죠. 네, 아무래도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의 행보가 가장 관심일 텐데요. 이 후보가 승리한다면 여권에서 명실상부한 대선 주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기록을 해왔는데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종로에서 그 영향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 외에 전국을 다니면서 후보들 지원 유세를 했는데요. 이 도움을 준 품앗이를 계기로 대선 경선 때 대선을 치르기 상당히 좋은 환경을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대선 후보들, 그 야당하고가 아니라 내부에서 또 경선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후보로 선택이 돼야 이제 대선으로 그러니까요. 갈 수 있으니까요. 민주당은 내년 10월에서 11월쯤 이제 대선 경선을 치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당원 등 조직 관리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초대 총리를 하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DJ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친문 핵심이 아니란 얘긴데요.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친문이 아니란 점은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경선에서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선거를 많이 도와준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우군을 많이 확보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직 관리를 하는데 이 조직들이 대선 경선에서 어디로 흐를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 등이 본인 선거를 출마하지는 않으면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도 내 사람 만들기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마한 잠룡들의 생환 여부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보면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후보들이 꽤 많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특히 김부겸, 김두관 후보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김부겸 후보 지역구 보수 1번지로 불리는 대구 수성갑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31년 만에 이곳에 그 범진보 깃발을 꽂았는데요. 이번에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후보를 이긴다면 지역 갈등,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성을 더 갖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통합의 리더십으로 여당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까지 우선 출구조사에서는 2위로 나왔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지역구를 경기 김포갑에서 경남 양산을로 옮겼죠? 네, 부산, 경남, 울산,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라는 그 당의 요청을 받고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 대선 경선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문재인 당시 후보와 경쟁을 했었고 경선에서 졌는데요. 여전히 대선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재보선으로 당시 대선에 출마하면서 경남지사 자리를 놓고 나갔는데 재보선 때 이 자리를 당시 새누리당에 빼앗겨서 김두관 맞아요. 네. 김두관 후보에게는 이제 마음의 그 부채 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산을 가는 걸 이제 수용을 하면서 이제 마음의 집을 좀 덜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이긴다면은 더욱 더 나을 거 없이 이제 보수 텃밭에서의 대선 후보로 자리를 좀 자리매김하게 되고요. 또 혹시 지더라도 경남의 맹주로서 다시 한번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또 당에서 옮겨달라고 그래서 옮겨간 거니까요. 당내 역학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당에서 이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느냐, 원내 일당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원내 일당을 놓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텐데요. 단독 과반을 하거나 원내 일당을 할 경우에는 친문 진영의 입지가 더 탄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월에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8월에 당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네. 대선뿐 아니라 이 두 선거에서도 이른바 문심 잡기 경쟁이 치열해질 거란 얘기고요. 만약에 제1당 탈환에 실패를 한다면 곧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할 것이고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그 친문 진영의 입김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통합당으로 좀 얘기를 넘겨보죠. 사실 종로는 황교안 대표가 지는 건 사실 예상이 됐었습니다. 얼마나 그 차이를 좁히느냐가 관건이었거든요. 향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통합당은 변수가 일단 많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이기면 모든 게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지게 됐을 때가 문제인데요. 네. 바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은 당내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오세훈 이런 대선 후보군들이 살아 돌아오면 대선을 향한 자신들의 당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의 권력 투쟁이 심해질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황교안 대표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거든요. 지금 현재 통합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 대선에 나가는 후보는 대선 1년 6개월 전에 이 당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대선이 2022년 3월이니까 올해 10월에는 당대표가 누가 됐든 간에 이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가지 못하는군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당대표 다음 실세인 이 원내대표가 중요합니다. 예. 원내대표가 당대표 계파가 아니면 대선까지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당권을 쥐어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선 후에 원내대표를 누구로 앉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기 통합당의 당대표는 이 당원 당규 1년 6개월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걸 없애면 이 대선까지 당대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당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홍준표 전 대표나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유승민 의원 등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야권의 대권 후보들의 이 정치적 기반이 당내 기반이 과거처럼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당권 장악도 하면서 대권까지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족쇄와 같은 1년 6개월 이 봉쇄 규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제일 먼저 총선이 끝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김종인 위원장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나서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향후 행보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 투표를 마친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의 나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어저께로서 내 임무는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는 안 나타나려고 그랬고. 네,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상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 황교안 대표가 이번 총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 비대위 체제를 맡으면서 대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 정기국회 9월 전에 조기 전당대회를 꾸릴 수 있고요. 네. 이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인이 당권을 잡은 당 대표가 되고 그런 다음에 향후 범보수의 대선 후보를 본인이 만드는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실제 당내 사정에 밝은 한 중진 의원은 저에게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번 선거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조력자 역할을 한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통합당 의원입니다. 네네네. 철저하게 불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대권에 유력한 후보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예상하는 의석수가 5석에서 7석인데 예상석을 얻거나 또는 그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다시 한번 안철수 파워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다시 개표 상황 잠깐 알아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여성 판사 출신 후보들이 붙은 곳이죠. 서울 공동작을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기란 기자, 캠프 분위기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수진 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개표 작업이 늦어지면서 아직 개표율이 집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 MBN 출구조사 결과에선 이 후보가 나 후보를 6.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는데요. 캠프에선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지지자들이 박수와 함께 계속해서 이수진을 외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동작을 선거구는 이수진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여성이면서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 곳인데요. 사법개혁을 외치며 초선에 도전한 이수진의 신선함이냐, 5선 도전 나경원의 관록이냐를 두고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이수진 후보 캠프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번에는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캠프 분위기 상대적으로 좀 가라앉아 있을 것 같네요. 네, 나경원 후보 선거 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면서 이곳 사무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에서 나 후보가 이수진 후보보다 조금 뒤처지자 사무실은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나 후보는 현재 모처에서 개표 방송을 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선 윤곽이 드러나는 오후 10시가 지나야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서울 동작을은 18대 총선 이후 줄곧 보수 진영이 승기를 꽂은 지역인데요. 4선 중진 의원인 나 후보가 19대 재보궐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내리 재선에 성공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전 투표율이 30.7%로 서울 종로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투표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MBN 뉴스 김봄입니다. 이번에는 부산 진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부산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후보와 서병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출구조사 결과가 김영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는 지는 걸로 나왔죠? 네, 저는 지금 부산 진구갑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MBN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김영춘 캠프에서는 한때 장탄식과 함께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MBN 조사에서 김영춘 후보는 서병수 후보에게 오차 범위 안에서 3.6%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상파 출구조사도 김 후보가 6.1%포인트 차이로 서 후보에게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전 투표율이 높았고 오차 범위 내인 만큼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캠프 관계자들은 차분히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출구조사 직후
4년 전 총선에서도 출구조사는 졌지만 결국 승리했다며 이번에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저녁 10시 이후 캠프로 다시 돌아와 개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진구갑 김영춘 캠프에서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이번에는 부산 진갑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 캠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진우 기자 전해 주시죠. 네, 부산 진갑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선거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기대감 속에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MBN ARS 출구조사에서 서병수 후보가 김영춘 후보를 오차범위 내지만 3.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곳에선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병수 후보는 정권을 심판하고 부산 경제를 살리겠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갑 선거구는 19대 20대 총선에서 여야 후보가 3%포인트 남짓의 득표율 차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그런 만큼 서 후보 측은 출구조사에서 다소 앞서긴 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며 개표 방송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진갑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 캠프에서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예, 선거사무소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여야 반장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기억나는 것들 사실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여야 반장들이 특히 기억나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총선 기간에 개인적으로 설마 했던 게 2번 정도 있는데요. 예. 한 번은 서울 강서갑 금태섭 의원 경선 때입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비문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고 그리고 공수처에 반대했습니다. 이 기조는 정부 여당과 이 괴리가 좀 있는 걸로 이른바 친문 핵심 진영에게 미운 털이 박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전 아무리 그래도 이제 현역 의원이 강서갑에 온 지 3주 정도밖에 안 된 그 신인 강선우 예비 후보에게 경선에서 질까 했는데 결국 패배했습니다. 하긴 진중권 전 교수는 뭐 막대기에 조국 소라고 써놔도 이길 거라고 얘기까지 했었죠. 네. 근데 사실 이 지역은 경선 그 도전자들을 놓고도 이 말 저 말이 좀 많았는데요. 특히 조국 백서 저자인 김남국 후보의 이제 출마 논란이 일면서는 제2의 조국 전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20, 30대 이탈표의 원인이 됐었는데 이제 조국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자 상당히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까 2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더 뭐가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할 때인데요. 네, 일당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 때문이라고 해명은 했지만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 워낙 거세게 비판을 해서 그랬었죠.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설마 창당할까라고 했었습니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헌법 정신과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 정당의 근간을 표절하는 아주 퇴행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결국 창당을 하고 열린민주당과 경쟁까지 하는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두 정당이 전략적인 제휴를 하는가 싶더니 비례정당 의석을 놓고 이제 제로섬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좀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는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가 사과를 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상당히 불편한 모습이 전개가 됐었죠. 이런 모습을 본 범진보 진영의 표심이 어떻게 흐를지도 큰 관심입니다. 야당 반장, 서종표 네. 반장은 어떤 게 기억에 남습니까? 네, 저도 2가지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지난 2월 7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가 뒤늦게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기자들도 상당히 예측을 못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출마 선언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 시점은 뭐 차치하더라도 그 선언 자체가 본격적인 어떤 총선의 미니 대선 구도가 만들어지는 큰 그림이 됐고요. 그리고 당내에서는 지는 싸움에 왜 들어가느냐. 그리고 민주당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든 거 아니냐. 이런 당내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의가 제일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출마 선언이 본격적인 큰 관심을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어서 첫 번째 장면으로 뽑았습니다. 이 2번째는요? 네, 또 다른 장면은 바로 어제 나온 장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울먹인 장면인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별명이 바로 여의도 차르입니다. 워낙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다 해서 차른데 최근 들어서 이 감정에 북받친 그런 표정과 언사들을 많이 했거든요. 유세 마지막 날인 어제 이 황교안 대표 지지를 하면서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왜 내가 이 선거에 뛰어들었느냐? 이 나라의 장래가 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도 관심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빅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하기 전에 선거 공보물 꼼꼼히 읽어보셨는지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총선 후보자 444명에게 받은 자료를 종합했더니 이들이 낸 공약은 13,536개로 집계됐습니다.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선 4,399조 원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 512조 원의 8배를 넘는 금액입니다. 출마하는 지역에 KTX역을 만들겠다, 고속도로 뚫겠다, 테마공원 만들겠다와 같은 개발 공약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나마 후보자 4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의 공약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말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것도 무리가 아닌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약을 얼마나 완료했는지 살펴봤더니 46.8%에 불과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유권자에게 했던 약속 가운데 절반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19대 국회 공약 완료율 51.2%보다 더 떨어진 수치입니다. 공약은 말 그대로 유권자에게 한 약속입니다. 급할 때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되면 모른 채 하는 일, 21대 국회에선 없어야겠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투표가 끝난 지 약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개표에도 속도가 붙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전에 없이 주요 인물들의 맞대결 양상이 두드러졌던 이번 총선인데요. 이 시각 개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시각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표가 4.2%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 300석 중에서 지금 범민주 진영이 82석으로 가장 많은 게 아니군요. 지금 범통합 진영이 88석으로 가장 많은 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범민주 진영이고요. 다음은 무소속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중구 성동갑입니다. 개표 0.2% 진행됐고요. 홍익표 후보 58.8%, 진수희 후보 30.8% 득표한 상황입니다. 네, 서울 중구 성동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후보가 57.6%, 미래통합당의 지상욱 후보가 41.9%. 이어서 서울 용산입니다. 개표 4.2%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강태웅 후보 51.1%, 권영세 후보 41.3% 득표했습니다. 서울 동대문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후보 67.9%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 허용범 후보 29.9%입니다. 이어서 동대문 을입니다. 개표 0.1% 진행됐습니다. 장경태 후보 67.4%, 이혜훈 후보 31.3% 득표한 상황입니다. 네, 서울 성북갑입니다. 김영배 후보가 55.2%, 한상학 후보가 42.4%. 성북 을입니다. 기동민 후보 56.6%, 정태근 후보 39.7%. 서울 강북갑입니다. 개표가 아직 0.4% 진행이 됐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는 116표 차입니다. 강북 을인데요. 0.3% 개표 진행된 가운데 박용진 후보 61.1%, 안홍렬 후보 37.2%입니다. 네, 노원갑으로 가보겠습니다. 3.1%의 개표율 보이고 있고요. 고용진 후보가 51.5%, 이노근 후보가 44.3%입니다. 이어서 노원 을입니다. 우원식 후보 56.9%, 이동석 후보 42.2%입니다. 서대문 갑입니다. 우상호 후보 64.4%, 이성원 후보가 30.1%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대문 을 개표 1.7% 진행된 가운데 김영호 후보 59.9%, 송주범 후보 38.9% 득표했습니다.
서울 구로 갑입니다. 개표가 4% 진행된 가운데 이인영 후보가 713표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개표 1.9% 진행된 서울 구로 을입니다. 윤건영 후보 58.5%, 김용태 후보 35.9%입니다. 서울 금천입니다. 최기상 후보가 강성만 후보로 현재 460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동작 갑입니다. 개표 1% 진행됐는데요. 김병기 후보 49.3%, 장진영 후보 48.4%, 12표 차입니다. 서울 서초 을입니다. 박경미 후보와 박성중 후보의 표차는 73표 차입니다. 이어서 강남 을입니다. 박진 후보 49.5%, 전현희 후보 46.1%, 141표 차입니다. 강남 병으로 가보겠습니다. 유경준 후보가 75.8%를 기록하고 있고요. 김한규 후보가 23.4%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입니다. 중구 영도군데요. 개표 19.6% 진행됐습니다. 황보승희 후보 53.3%, 김비호 후보 43.5%입니다. 부산 서구동구입니다. 안병길 후보가 50.8%, 이재강 후보가 47.8%. 이어서 부산진 갑입니다. 서병수 후보 47.1%, 김영춘 후보 45.1%, 92표 차입니다. 부산진 을입니다. 이현승 후보 59.6%, 류영진 후보 38.8%. 이어서 부산 남갑입니다. 개표 1.5% 진행되는데요. 강준석 후보 51.6%, 박수영 후보 45.5%입니다. 부산 북강서 을인데요. 개표가 1.4%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도읍 후보가 최지훈 후보를 895표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4.3% 개표 진행된 해운대 갑입니다. 하태경 후보가 69.8%로 27.2% 유영민 후보를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네, 부산 해운대 을입니다. 김미애 후보 60.4%고요. 윤준호 후보가 38%입니다. 부산 사갑입니다. 최인호 후보 57.4%, 김척수 후보 38.8%입니다. 부산 금정입니다. 백종원 후보 63.3%, 박무성 후보 31%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입니다. 개표 5.7% 진행된 가운데 전복민 후보 49.3%, 강윤경 후보 48.2% 득표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